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동센터의 양송이 선생님입니다. 이번 원래고사의 문법 파트는 굉장히 평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들 잘 풀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11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는 원래는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어라 하는 영역인데 사실 문법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이 지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풀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프리인터 과정에서 이미 품사 파트에서 용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지 않고 한번 풀면서 복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보시면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에서 1번 용어는 어간의 앞뒤에 어미가 결합한 단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단어는 맞는데 일단 어미는 이 밑자 자체가 끝밑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간의 뒤에 어미가 결합한 단어를 용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2번 어간은 단독으로 쓰여 하나의 용언을 이룰 수 있다. 용언에서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을 해야만 우리 문장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다 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밥을 먹이라고만 써서는 하나의 용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간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어미와 결합을 해야만 쓰일 수 있습니다. 3번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간이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이며 어미는 어간의 뒤에 붙어서 활용할 때 형태가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간에 대한 설명이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4번 어말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어미에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있었는데 어말어미는 필수적인 영역이었고 선어말어미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선어말어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선어말어미는 한 용언에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다 라는 단어가 있다면 영화를 보시었 겠다. 지금쯤 어머니께서는 영화를 다 보셨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보까지는 우리가 어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때 다는 어말어미가 될 것이고 어말어미 앞에 오는 요 시엇 겟은 전부 다 선 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시 같은 경우에는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제, get은 추측의 의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기억부터 미음에 밑줄 친 부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에 일단 기억, 어간 아래 어미 니가 결합하면서 리을이 탈락하였다. 기억은 너도 그래 아니라는 문장에서는 이거는 노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아니는 기본형이 알다이고 그럼 알다에 니를 붙이게 되면 이때 다가 삭제가 된다면 알가 니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니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사과가 맛있구나 라는 부분에서는 맛있구나, 맛있고, 맛있니, 맛있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어간 맛이세 종결어미 구나가 결합을 해서 문장을 종결하고 있다. 일단 구나는 감탄형의 종결어미가 맞고 종결어미가 붙으면 당연히 문장이 끝나게 되겠죠. 3번의 티귿 어간 높해 연결어미 고가 결합하여 앞뒤의 말을 연결한다. 산은 높고 강은 깊다. 그럼 두 개의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고라는 어미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으니까 괜찮네요. 4번에 어간 뜨에 전성어미 는이 결합하면서 용언이 부사처럼 쓰이고 있다. 자, 여러분 일단 부사처럼 쓰이기 위해서는 전성어미가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야겠죠. 근데 이때 는은 자 던, 니은 또는 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우리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라고 부르죠. 아침에 뜨는 해를 봐에서도 일단 해를 보래요. 어떤 해인데 아침에 뜨는 해야 라고 해서 뒤에 오는 명사인 체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용언이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1월 달부터 다니게 된 신입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 여기 11번부터 12번까지의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를 하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용어는 그래서 용언이라는 애가 뭔데? 라는 정보를 좀 찾아볼게요. 용어는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면서 활용한다 할 때 이 용자가 바로 용언의 용이 됩니다.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서술어. 동사와 형용사가 있네요. 동사와 형용사.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 부르고요. 자, 어간의 뜻이 나왔으니까 네모를 치고 요 뜻에다가는 줄을 좀 그어볼까?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그리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 여기를 우리는 어미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간이나 어미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그럼 어떻게?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여 용언을 이루게 됩니다. 가령은 예시 부분이니까 가로를 쳐볼게요. 먹다는 어간 먹의 뒤에 어미 고, 어가 각각 결합하여 먹고 먹어와 같이 활용한다. 그런데 자 일부 용언에서는 활용할 때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기도 한다. 활용할 때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노는는 어간 놀과 어미 는이 결합하면서 리을이 탈락한 경우이고 노는은 기본형이 놀다에서부터 온 거니까 커는 어간 크와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의가 탈락한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어미는 크게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구분된다. 자 어말어미는 그럼 뭔데? 어말어미 단어의 말 끝에 오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이며 그럼 선어말어미는 뭔데?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에 먼저 선자를 써서 앞에 오는 어미이다. 가다의 활용형인 가신다. 이것도 구체적인 단어로 예를 들어 읽고 있으니까 가로를 쳐볼게요. 가다의 활용형인 가신다. 가겠고 가셨더니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자, 가신다라는 활용형은 일단 활용할 때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어간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지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될 것이고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 오는 애들 다, 고, 던이 바로 어말어미가 되겠죠. 그럼 그 어말어미 앞에 있는 애들 얘네가 누구야 얘들아? 이제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가신다는 시와 니은으로 구분이 되고 가겠고는 겟, 가셨던은 가시, 어떤으로 줄일 수 있겠네요. 어말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구분이 되는데 어말어미를 기능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종결어미는 가신다의 다와 같이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이고 연결어미는 가겠고의 고와 같이 앞뒤의 말을 연결하는 어미이더라. 그리고 전성어미는 가셨던의 던과 같이 용언이 다른 품사로 쓰이게 하는 어미이다. 던이나 니은 또는 는, 리을 등은 용언이 관형사처럼 그리고 개, 도록은 용언이 부사처럼 그리고 미음, 기 등은 용언이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 라고 해서 어말어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선어말어미는 높임이나 시제 등을 나타낼 때 쓰이게 되는데 자 활용할 때 어말어미처럼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용언에서 서로 다른 선어말 어미가 동시에 쓰이기도 합니다. 2개 이상의 선어말 어미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가신다, 가셨던의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의 니은, 겟, 엇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각각 현재, 미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밑에서 답을 찾아보면 선어말 어미는 한 용언에 2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 있죠. 서로 다른 서너멀 어미가 동시에 쓰이기도 한다 라는 것의 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번에서 어간 뜨에 전성어미 니은이 결합하면서 용언이 부사처럼 쓰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요 니은에 대한 부분, 자 니은, 는, 리을, 던 등은 용언이 관형사처럼 쓰이게 하는 전성어미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법을 외우고 있으면 위에 있는 길다란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꼭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복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그럼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사실 우리는 배웠어요. 사실은 이번은 1월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특정 언어에서 어떤 소리가 의문인지 아닌지는 채소 대립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 그럼 채소 대립상이 뭔데 얘들아?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소 대립상인 감과 잠은 기역과 지읒의 차이로 인해 감에는 지금 기역, 아, 미음, 잠에는 지읒, 아, 미음의 의문이 쓰인 상태이고 아와 미음은 둘 다 똑같은 상태인데 기역과 지읒만 다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기역과 지읒은 서로 다른 의문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습 과제는 앞사람이 말한 단어와 채소 대립상인 단어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쌀에서 달로 바뀌었고 그럼 달과 다른 채소 대립상은 일단 달은 디귿, 아, 리을의 의문이 쓰인 상태이니까 디귿, 아, 리을과 하나만 다른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꿀은 쌍기역, 우, 리을이니까 두 개가 다르죠. 그 다음에 답은 디귿, 아, 비읍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일단 괜찮은 답이네요. 둘도 디귿, 우, 리을이기 때문에 괜찮고 말도 미음, 아, 리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풀은 피읍, 우, 리을이기 때문에 현재 두 개가 다른 상태라 답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답이 3개가 될 때 뒤에 있는 친구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역, 우, 리을가 또 한 개가 다른 것을 골라주시면 자 여기에서 기역, 우, 리을가 얘는 지금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역, 우, 리을가 딱 하나 디귿과 기역이 다르니까 답은 3번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4번도 궁금하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을을 쓰게 되면 얘도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14번. 탐구 학습지 활동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문장의 중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의성은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는 중의성이라 표현을 하게 되고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말의 순서를 바꿔준다거나 또는 심표나 조사를 추가한다거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기. 그래서 조사를 추가한다면 관객들이 다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어. 그럼 관객들이 다는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보조사를 추가함으로써 100%는 아니야 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B는 괜찮아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조사인 보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A도 맞아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니은에서는 어순 변경, 말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우리는 어제 전학 온 친구와 만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달의도는 전학을 온 친구와 만난 때가 어제래요. 이때는 사실 이 전학 온 친구 부분이 이 친구가 어제 전학을 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만난 시점이 어제인 건지가 잘 모르는 문제였는데 이때 전학 온 친구와 만난 때가 어제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어순을 변경하면 우리는 전학 온 친구와 어제 만났다 라고 해서 꾸며주고자 하는 말 바로 앞으로 옮겨주게 되면 중의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라는 단어의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어순 변경 괜찮고
D의 내용도 의미가 제대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답은 5번이 됩니다. 디귿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중의적 문장은 민우는 나와 윤서를 불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중의적 문장이 될 수 있냐면 일단 민우가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주어야. 근데 얘가 서술어가 되겠죠. 얘는 목적어인 것은 맞아요. 근데 이때에 있는 와 라는 역할이 누구와 결합하는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민우가 나와 함께 윤서를 부른 건지 아니면 민우가 나와 윤서 2명을 부른 건지의 상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민우는 나와 둘이서 지금 여기서 일단 전달 의도가 나와 윤서를 부른 사람이 민우래. 그럼 이때는 민우는 혼자서 나하고 윤서 둘을 부른 거잖아. 근데 수정 문장은 민우는 나와 둘이서 윤서를 불렀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민우는 혼자서 나와 윤서를 불렀다. 요렇게 써주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이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는 일단 위나 아래는 또는 앞이나 뒤는 방향상의 대립을 나타내는 반의어가 됩니다. 근데 위아래나 앞뒤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다른 단어랑 결합해서 쓰이게 되면 문맥에 따라 위나 앞이 우월함의 의미를 또는 아래나 뒤가 열등함의 의미를 갖거나 또는 그것을 강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역에서는 우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기역. 그는 머리 쓰는 게 너보다 한 수이다. 그럼 그가 너보다 낫다라는 뜻인 거죠. 결국에는 요렇게. 그럼 얘는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회사의 기술 수준은 다른 곳에 앞선다. 그럼 이 회사가 다른 곳보다 기술 수준이 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우월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열등함의 의미를 갖게 될 건데 열등하다는 것은 더 못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3번. 이번 행사는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이때 계획 아래라는 건 열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조건이나 영향 따위가 미치는 범위. 그래서 이때는 조건이나 또는 영향 따위가 미치는 범위 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는 뭐 할머니 아래에서 자랐다 이렇게 표현할 때처럼 그래서 답은 3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녀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고자 노력했다. 그럼 남에게 떨어지다, 뒤로 떨어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열등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겠죠. 니은 5번에서는 우리 팀의 승률이 조금씩 뒷걸음질 친다. 그럼 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승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지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둘 다 열등함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문법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복습들 꼭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